지방이 변하고 흥하는 시대의 격정. 함남의 자랑을 더해주며 금약은 지방공업 공장들이 준공됐습니다. 하늘처럼 떠받드는 조선노동당의 원대한 리상과 수건이 안아올린 부흥의 눈부신 제부들이 종월부터 방방곡곡에 끊임없이 펼쳐져 인민의 경사, 인민의 웃음으로 밝아지는 내 조국의 선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정력적인 영도는 공업도인 함남의 연포의 온실바다와 부자시 신포의 대규모 양식장에 이어 함주군을 들썩하게 한 멋쟁이 지방공업 공장들의 준공경사를 금야군에도 펼쳐놓았습니다. 이렇게 멋쟁이 공장으로 일도선 여기 금야군 지방공업 공장들은 이번에 준공하게 되는 20개 시군 지방공업 공장들 중에서 그 규모가 제일 큰 공장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황금나랑 물결치는 큰 볼을 끼고 있다고 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그 이름도 뜻깊게 달아주신 금야군에 혁명영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며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은족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은 지방변육의 대경사를 남먼저껏 피워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의 정이 온 군에 세차게 굽이쳤습니다. 지방공업 공장들을 인민의 복리를 지키고 위하는 깨끗한 양심의 응결체로 훌륭히 일도 세운 긍지든 없이 영광의 군기를 휘날리며 준공식장으로 들어서는 건설연대의 관병들을 군중들이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지금 여기 금야군의 날씨는 예상치 않게 춥고 바람이 세게 불지만 준공의 경사를 맞이한 이곳 인민들의 기쁨과 감격으로 해서 여기 준공식장은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명절 일색으로 단장된 준공식장은 오문이당의 운종 속에 더욱 번창하고 부흥할 내일을 낙관하며 손에 국기와 꽃다발을 들고 모여온 함경남도와 금야군의 일꾼들, 근로자들로 흥성이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종책 금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3일에 진행됐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종남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새시대 지방발전의 활기찬 국면을 과시하며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지방공업 공장들의 성대한 준공의식은 지방중흥에 대한 인민의 수건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처럼 하나부터 열, 백, 천까지 모두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함에 지향된 위대한 국책의 덕, 참다운 인민적 시책의 혜택을 많이도 입는 인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격정이 넘쳐 말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더 틈없는 위지와 지평력에 대한 지방공업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역사적 대업이 당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정치적 과제로 책정되고 그 빛나는 실체들이 솟아오른 것은 미민 헌신을 생애 전부로 간직하시고 전국 인민의 영원한 평안과 무궁한 행복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만이 결행하실 수 있는 대혁명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신심과 용기를 배가하여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의 빛나는 완수를 위하여 유족하고 문명한 부흥강국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호소하면서 지방공업 공장들의 힘찬 동원과 함께 복받은 삶을 누려갈 금약은 주민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의 빛나는 완수를 위하여 유족하고 무명한 부흥 강국의 내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 힘차게 더 열심히 일해 나갑시다. 금야공당위원회 책임비서 리호범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는 기다리고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미처 생각지도 그려보지도 못하였던 소망까지 다 헤아려 행복의 웃음꽃을 피워주는 당중앙의 언덕으로 금야군의 주민들이 남먼저 지방 변혁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인민들에게 부름없는 새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만짐을 떠맡아 안으시고 역사적인 착공식을 환희의 준공식으로 이어주시려 고귀한 심원과 끝없는 노고를 바쳐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군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경의와 영광을 삼가 드렸습니다.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립니다. 그는 지방이 변하고 흥성하는 새 시대를 펼쳐준 당중앙의 인민사랑의 순관 뜻을 비상한 각오와 분발, 분투로 받들어 당의 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군의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꾼으로서의 영예로운 책무를 다해 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함으로써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의 혜택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하는 금야군 인민들의 크나큰 감격이 꽃바다로 설레이는 속에 새 공장의 주인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준공 티프를 끊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을 경탄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줄줄이 쏟아지는 질 좋은 필수 소비품, 식료품 등 자기 고장의 상표를 단 제품들을 소중히 안아보며 금야군 주민들이 저마다 터치는 진정 넘친 목소리는 어머니 당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의 분초리였습니다. 국가가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준 세집, 나라에서 자녀들에게 입혀준 세격을, 당에서 지방인민들을 위해 지어준 희한한 새 공장의 제품들, 이 모두 다 당의 품속에서 나날이 꽃피는 새 문명을 보여주는 꿈같은 현실이라고 하면서 노동당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노래하는 금야 사람들의 기쁨 넘친 모습은 우리 당의 진모습으로 안겨왔습니다. 여기 금야옥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옷들도 생산하지만 국내 주민의 절대 다수가 농장원인데 맞게 이렇게 농장원들이 입을 수 있는 계절별에 따르는 작업복을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옷이 몸에 맞습니까? 예, 꼭 맞습니다. 우리 농장원들이 이런 옷을 입으면 얼마나 멋쟁이 같아 보이겠습니까? 네. 해마다 새 집을 마련해 주시고 또 오늘은 이렇게 훌륭한 옷공장을 마련해 주신 경리하는 원수님께 100번, 1000번 고마움이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도시 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금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당의 사랑을 제일 먼저 받아하는 고향 땅을 더욱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려나갈 불같은 맹세들을 누구나 듣게 다짐했습니다. 야, 이거 뭐 한겨울에 이렇게 푸르싱싱한 남자를 보니까 이 내 마음도 다 상쾌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남새들은 우리 경리하는 정비서 동지께서 우리 한남도 인민들을 위해 꾸려주신 조림포 온실에서 나온 남새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들은 바로 이 남새들 가지고 10여 가지 남새 가공품들을 만들어서 우리 군대 주민들에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영광의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땅히 일본새도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장을 만드는 데서 전국적인 패권을 잡겠다고 금야군의 이름으로 소문난 수산물 가공품들을 꼭 내놓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공장 종업원들의 열띤 얼굴마다에도 어머니당의 운덕에 보답할 일념이 뜨겁게 어려 있었습니다. 이런 희한한 광경을 어디 생각이나 해보았습니까? 우리 온스님이 운덕으로 금야군이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과자가 막 쏟아져 나오니 정말 기쁩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 원아들을 더 잘 키우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금야군에서는 식료공장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게 이 밀만 해도 한 1000톤 남아되게 준비해놓고 또 이 콩과 해바라기 씨, 피마주를 비롯해서 이 원료들을 많이 확보해놓고 준공을 시작했습니다. 공장들을 돌아봤는데 거기서 나는 사탕 과자도 좋지만 이렇게 원료 창고에 원료가 가득가득 쌓이는 걸 보니 막 신심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주공을 하고 보니까 원료 보장을 맡은 우리 일꾼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오늘의 이 광경을 군대 나간 우리 금야군의 아들, 딸들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군의 대경사를 경축하며 다채로운 예술공연 무대와 흥겨운 춤판이 펼쳐져 준공의 환희를 더해주었습니다. 이날 저녁 현천된 고향 땅 흥나는 고장에서 문명 부유한 삶을 누려갈 동네 인민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며 축포가 터져올라 금야군의 밤하늘가를 아름다운 황홀경으로 장식했습니다. 얼마나 행복 넘친 모습들입니까? 감격에 울고 기쁨에 웃는 마음과 마음들이 그대로 격정의 노래로 울려 퍼지고
이남의 늘어나는 자랑, 열화의 감격과 환희 속에 진행된 금야군 지방공업 공장들의 성대한 준공은 조선노동당의 붉은 깃발 아래 리상과 행복을 마음껏 꽃피우는 멋있는 시대, 인민의 웃음 넘친 시대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리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벨라루시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스크, 벨라루시 공화국 대통령 알렉산드루 루카셴코 가카. 나는 당신이 벨라루시 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고된 것과 관련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벨라루시 공화국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利益에 부합되게 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25년 2월 3일 평양.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증산투쟁, 애국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는 속에 평양 화장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열돌수를 맞이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2월 4일 평양 화장품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현대적인 공장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공업의 표준 번복이 공장으로 일신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셨습니다. 공장에서 30여 년간 일해오면서 두 차례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김송은 부지배인 동지는 못 잊을 그날의 감격을 전했습니다. 이젠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4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경리하는 총비서께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오신 날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공장 일꾼들에게 오보이 장군님께서 경공업 부문에 주신 겨실을 연구하다가 장군님께서 품들여 꾸려주신 평양 화장품 공장의 생산 실태를 여의하고 인민들에게 질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자고 공장을 찾으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라의 화장품 공업을 하루빨리 발전시키려 바쳐가신 우리 장군님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평양 화장품 공장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 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장, 만점짜리 공장으로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하시며 만면의 환한 미소를 지우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용상은 공장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량경희 부원은 화장품을 다양하게 생산할 때 대해 가르쳐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 지난 10년간 해마다 3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되고 화장품의 가지수도 2015년에 비해서 5배나 늘리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곳이 현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 용기들입니다. 지난 시기에 생산하던 용기들과 대비해보면 그 형태나 질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의 보관기일이 얼마인가고 물어주셨습니다. 보관기일이 6개월이라는 보고를 받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보관기일이 정말 짧다고, 보관기일이 짧은 곳은 포장을 잘 하지 못한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화장품의 포장을 잘 해서 화장품이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그러자면 용기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민들에게 가다올 하나하나의 화장품들이 한 점의 손색이라도 있을세라 그토록 마음 쓰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그 음성이 지금도 들려오는 것만 같다고 하면서 장리영국 부소장은 공장에 화장품 연구소가 생겨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장에는 지금처럼 화장품 연구소가 따로 없었고 자그마한 실험실들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화장품 생산의 과학화 실현에서는 애로가 많았습니다.
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얼마 전에 살균물을 쏘아왔는데 질이 좋지 못했다고, 그 원인은 1000가지 배합을 과학적으로 하지 못한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화장품 공업을 발전시키고 화장품의 질을 높이자면 현대적인 분석 설비, 측정 설비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화장품 연구소를 꾸리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대책도 몸소 세워주시었습니다. 오늘도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평양 화장품 공장을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많은 공장으로 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혼신과 로고의 자욱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 안고 살며 일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에서는 올해 경공업 부분에서 제품 질 제고를 초점하는 가업으로 내세우고 중산 전략 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에 대해서 강조되었습니다. 지금 온 공장이 당중앙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제품의 질 제고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루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지향시키고 있습니다. 정업원들 누구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제품, 인민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소비품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필요가 없다는 관점 밑에 질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기술 지표들을 찾아 실천에 도입하기 위한 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평양 화장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열돌술 맞으며 기념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기념보고회를 통해서 평양 화장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을 거듭 찾으시어 나라의 화장품 공업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수한 뜻을 받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성과들을 일으켜 나갈 교리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전국의 동시다발적인 변혁과 진흥을 위한 우리 당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첫 결실인 지방공업 공장들의 준공 소식을 매일과 같이 가슴 벅차게 안아보며 온 나라 인민은 위대한 당중앙이 옥촉으로 떠맨 지방중흥의 역사적 대업은 반드시 위대한 승리로 결속될 것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더욱 백배하고 있습니다. 김광복 기자가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의 교원들을 만나 3대 필수 대상 건설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과 같이 TV로 방영되는 준공 소식들을 보면서 체감하는 것이지만 정말이지 지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공업 공장들과 함께 3대 필수 대상까지 건설되게 되면 그야말로 지방발전의 근간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3대 필수 대상 건설이 가지는 우위의 하나가 있습니다. 지방발전의 근간이라고 할 때는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지방의 전반적 발전,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는 기본 토대, 근본 바탕을 염두에 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에서 지방공업 공장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 그리고 량곡 관리시설까지 병행해서 건설하는 것을 지방발전 20승10 정책에 정식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결코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고 조건이 좋아서 책정한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의 첫 산하들, 이 하나만 놓고서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찬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시군들마다에 몇 개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일도 세우는 것으로만은 지방에 남아있는 세계적 낙후성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지속적인 발전 궤도에 올려놓기에 불충분하고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유의하고 3대 필수 대상을 더 건설할 수월치 않은 대형단을 또다시 내렸습니다. 지금도 지방발전 정책이 경공업 공장 건설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보건과 과학 교육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이 되어야 진정으로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될 수 있고 지방 발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하시며 지방의 획기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중대 조치들을 취해 주시던 경리하는 청구서 동지의 자애로운 영상과 위민 헌신의 요정이 정말 가슴 뜨겁게 안깁니다. 정말이지 그 위대한 사랑과 헌신 속에 지방 발전의 기초이고 뿌리인 그 근간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세계적 확성에 종지부를 짓고 이 지방 증흥의 역사적 위협을 가속화해 나가는 것은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최대의 수건 사업입니다. 하기에 우리 당은 지방 증흥의 거창한 창도 추진에 역대 초유의 공력을 들이고 있으며 또 그 실현에 더욱 필수 불가결의 요구로 제기되는 이 세계 대상 건설을 새로운 지방 발전 정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군들이 동시적으로 변모되고 부흥하는 활기찬 국면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데 3대 필수 대상 건설이 가지는 다른 하나의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창당일에 건국일에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가장 경이적인 새시대의 눈부신 첫 실체들을 눈물겹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새겨안게 되는 절대적인 확신은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은 10가지든 100가지든 다 인민의 권익과 삶의 증진을 위한 것이고 또 당에서 결심하고 펼치는 모든 사업은 언제나 훌륭한 실체로 전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전국의 시군들의 지방공업 공장들과 함께 보건시설과 복합형 문화중심, 양곡관리시설까지 일떠서면 지방의 모든 지역의 경공업 토대뿐 아니라 현대적인 문명과 기술에 의거하는 지속적인 발전 환경을 구축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생활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과학과 교육, 보건의 진보를 핵심 동력으로 하는 이 전면적 국가 발전 강령을 실현하는 데서 커다란 전진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83돌경축 중앙사진 전람회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키워주시오가 개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3일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 동지, 내각 부총리 김용훈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문화상 승종규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한 생을 불같이 사시며 혁명무력 강화를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은 혁명의 대성인 절세 애국자이시라고 칭송하면서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절세 위인의 빛나는 애국 헌신의 역사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사와 더불어 영원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전람회장에는 탁월한 군사 사상과 비범툭출한 영도력으로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와 주체적 혁명무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담은 영상사진 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전람회장에 정중히 모셔진 사진 문헌들은 혁명무력에 대한 용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그날로부터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를 숭엄한 화폭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총대 위에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고 인민의 행복도 있다는 드침없는 신조를 지니시고 조국 수호의 전손길을 쉼없이 이어가시고 주체적인 국방공업 발전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절세위인의 헌신과 로고를 보여주는 사진 문헌들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현지지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절세위인의 애국 헌신의 로고를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자주적 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 의지로 나라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 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천출 위인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화선길과 포연자혹한 훈련장에 혼신의 자옥을 새겨가시며 공화국 무력을 강대무비의 군력을 비축한 최종의 전투대우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용장에 탁월한 용도가 있어 우리 조국이 당당한 군사강국으로 될 수 있었음을 실증해주는 사진 문헌들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의가 만방에 떨쳐지고 주체혁명 위협은 필승불패라는 확신을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사상의 힘으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 기적적 증산의 봉화를 높이 축혀들고 1월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저비례 월 최고 생산 실적을 기록한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두세찬 전진기상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거무해주고 있습니다. 당의 믿음에 실천적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열렬한 충성심과 강한 의지, 확고한 자신감을 안고 백방으로 노력한다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이 바로 상원 노동계급이 간직한 굳은 신념이며 철석의 의지입니다. 이 신념과 의지를 안고 상원의 노동계급은 지금도 세멘트 증산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산의 불길로 영광의 대회를 안아오르는 의지를 안고 질풍노도쳐 내달리는 상원 노동계급의 그 투쟁 기풍을 본받아 순천 속해소 강산의 광부들도 25만 산 대발파의 포금을 장착에 덧침으로써 당결정 관철을 위한 증산 투쟁의 분개에 나선 순천 세멘트 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높아진 속회속 생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광산에서는 발파 횟수를 누리고 구 효율을 높이는 데 주되는 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해 들어와 첫 한 달 동안에 세 번째로 되는 대발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발파를 통해서 우리는 발파 횟수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방도들을 다시금 찾게 되었습니다.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앞으로 차감기와 착종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기세 드높이 광산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해서 운광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자각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이 지닌 고결한 인생관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열렬한 애국심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들이 지금 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이 지닌 숭고한 종신세계를 보여주는 기사 편집물들이 많이 창작되고 온 나라 그 어디서나 사회주의 애국운동, 증산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이번에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무대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들 3회분을 새로 창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3명의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을 소개하자고 합니다. 텔레비전 무대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40여 년간 평양 화력발전소에서 일해오면서 전력 생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박순실 동지와 단부도를 위해 30여 년간 혼신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손성 청년 탄광 작업반장 차오경 동지, 그리고 20여 년간 당세포 비서로 사업하면서 당세포를 인간적으로 굳게 단합된 한 집안 식솔로 만들기 위해 진적을 바쳐가고 있는 중구 주택건설사업소 노동자 최일봉 동지들이 지닌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설자의 군지야. 새로 창작한 텔레비전 무대는 오늘 저녁 중앙텔레비전 방송으로 방영되게 됩니다. 이스라엘군이 1월 31일 레바논 동부의 한 마을을 공습해서 2명을 살해하고 10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 마을에 8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이스라엘과 레바논 애국 역량 조직인 히즈볼라우 사이에 이룩된 종하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60일 안으로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서 철수해야 했지만 현재까지도 틀고 앉아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끊임없는 분쟁의 후가로 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동맹은 대륙 나라들에서 분쟁으로 인한 손실액이 매해 18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는 분쟁을 피해 다니는 3,500만 명의 국내 피난민과 890만 명의 이주민, 100만 명의 국적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간다에서 에볼라 비루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 보건성은 수도 캄팔라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의료 성원이 며칠째 고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여러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출혈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에볼라 비루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에볼라 비루스 감염증이 발생하기는 8번째라고 합니다. 최근 금속공업 부문에 실리 있는 제자원화 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wolfram을 생산하는 이 금속 공장에서는 중광을 이용하는 것과 함께 기계 공장들에서 회수한 마모된 졸삭 공구들을 가공 처리해서 wolfram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 공정을 보면 먼저 마모된 공구들을 분쇄해서 반죽물 형태로 만든 다음 특수한 용액 속에 넣어 wolfram을 분리해냅니다. 이렇게 갈라낸 wolfram은 여러 차례의 화학적인 정제 공정을 거치면서 wolfram산 암모니움으로 되는데 이것은 순도에서나 물리화학적 성질에 있어서 종광을 처리해서 얻어낸 wolfram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wolfram 생산 기술은 전통적인 생산 방법에 비해서 많은 자금과 에너지를 절약할 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유익한 것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의학 부문에서 여러 가지 선진 기술이 적극 개발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3D 생물 인쇄기를 이용해서 인체의 장기와 세포 조직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본은 특수한 생물 잉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3D 생물 인쇄기로는 사람의 연골 조직과 간, 심장과 같은 장기들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나노 크기의 의료 기구가 널리 제작돼서 진단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내로 나노 크기의 로봇들은
인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 안의 병조 부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알 수 있게 해주며 해당한 약물을 병조 부위에 정확히 주입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크기의 의료기구들은 무기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인체에 쉽게 흡수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과 관련해서 추위 경보가 발령됐는데, 그럼 먼저 최근 최저기온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월 31일부터 어제 아침까지는 평균 최저기온이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2도 정도 낮아서 극심한 추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부터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흘러들면서 오늘 평균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5도 정도 낮고 바람도 세게 불어서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9일까지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4 내지 8도 낮아지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 지역에 이 추위주의 경보가 발령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기간 기온이 제일 낮아질 내일과 모레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이 평년보다 8도 정도 더 낮은데, 아침 최저기온을 지역별로 보면은 백두산 지구에서 령화 40도 내지 령화 30도,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령화 30도 내지 령화 20도, 그 밖의 지역은 령화 20도 내지 령화 10도로 예견됩니다. 평양시에서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19도 내지 령화 17도, 낮 최고기온은 령화 8도 내지 령화 5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촌과 경운을 비롯한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계속 불 것이 예견되는 것으로 해서 내일까지 샘바람 주의 경보는 유지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추위에 샘바람까지 불면은 체감 온도가 낮아져서 더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샘바람 경보가 발령된 해당 지역의 사람들 속에서는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 동상을 입지 않도록 보온 대책을 잘 세우고, 노인들과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경영부문,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이 추위와 샘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지형의 영향으로 옹진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국부족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백두산과 서해안 중부 이남,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초당 10 내지 12m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9도로서 평년보다 10도, 어제보다는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1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지형의 영향으로 백두산 지구에서 대체로 흐려서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지형의 영향으로 령년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국부족 지역에서 1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령화 2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19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령화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함경남도 라곤군으로부터 함경북도 청진시까지의 요란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황해남도 옹진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3m 정도까지 넘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흐려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함경남도 라곤군으로부터 함경북도 청진시까지의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3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으나 오후 한때 초당 12m 정도의 샘바람도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의 대부분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